집은 우리 아들 명이야. 네가 나갈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등기부 등본 한 장을 탁 던지셨습니다. 빨간 줄로 소유자 김재호라고 표시된 그 부분을요. 김재호는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20년을 살았으면 받을 만큼 받은 거지. 며느리가 무슨 권리로 이 집을 넘봐? 저는 등기부를 한참 쳐다보다가 천천히 한마디 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시어머니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도 남편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등기부를 조용히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그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등기부 두 번째 장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희, 52입니다. 결혼한 지 26해, 시어머니 모시고 산 시간이 꼬박 20년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게 12년 전입니다. 그 전엔 시댁에 얹혀 살았어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14년을요. 26년 결혼 생활 중 시어머니랑 안 산 적이 없는 셈입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 변두리 24평짜리예요. 큰 집은 아니지만 저한텐 처음으로 시어머니 안방이 따로 있는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방, 우리 부부가 작은 방, 아들이 마루 끝방을 썼어요. 집을 살 때 친정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친정은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평생 일하시던 작은 공장 부지를 일부 정리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정희야, 시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고생 많다. 이거라도 보태마. 아버지가 그때 주신 돈이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집값이 2억 8천이었으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를 친정에서 댄 거예요. 나머지는 은행 대출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제 인생을 살린 거였어요. 이 집에서 시어머니랑 산 20년, 평탄한 날은 한 달도 없었어요. 예, 김치 좀 더 짜게 담가라. 싱거워서 못 먹겠다. 예, 너 친정에 왜 이렇게 자주 가냐? 시집간 딸이 친정 들락거리는 거 아니다. 예, 그 옷 어디서 샀냐? 며느리가 사치하면 집안이 망한다. 처음엔 참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더라고요. 시누이가 자주 올라오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랑 한 방에서 한참씩 속닥거리셨습니다. 그러다 올해 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가서 일주일 동안 친정에서 간호하고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네 친정이래. 우리 집 며느리가 일주일을 비워? 시집간 여자가 그러는 거 아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세요. 그래도 시어머니 밥은 챙겨놓고 가야지. 내가 일주일 동안 김밥으로 때웠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어요. 친정 아버지는 그 후로도 의식을 못 찾으셨고 한 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날 시어머니 나누셨어요. 다리가 아프다고요. 시누이는 부조금만 보내고 끝이었습니다. 장례 마치고 돌아온 날 밤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어머니가 좀 서운해하셔. 당신이 친정에 너무 마음을 둔다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이 결혼 이대로 가는 게 맞나. 그리고 한 달 뒤 시누이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시누이 남편까지 같이요. 거실에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절 부르셨습니다. 정희야, 이리 와 앉아라.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식탁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얘가 부산에서 사업이 좀 어렵단다. 4천만 원이 급해. 그래서 말이다. 이 집을 좀 정리하면 어떻겠냐? 네? 네 시누이도 시댁 식구다. 이 집은 우리 아들 명의니까 우리가 처분 결정할 수 있어. 너희는 작은 집 얻어서 나가면 되지 않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신우이 사업자금을 댄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작은 집으로 옮긴다고요? 여보, 당신은...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 일단 누나 사정이 급하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어요. 26년을 같이 산 남편이 친정아버지 장례식 한 달 뒤에 신우이 사업자금 때문에 저를 길에 내놓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정희야, 솔직히 말하자. 너 이 집에 얼마 보탰냐? 결혼할 때 혼수밖에 더 가져왔니? 친정에서 좀 도와줬다고는 하지만 그게 다 우리 김씨 집안 며느리 짜리값이지 네 지분이 아니야.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등기부 한번 같이 봐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등기부 등본을 식탁 위에 던지셨습니다. 빨간 줄로 표시까지 해놓으셨더라고요. 소유자 김재호. 봐라, 이 집 주인은 우리 아들이야. 네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시어머니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신우이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안 잤어요. 대신 12년 전 이 집 살 때 받아뒀던 서류 봉투를 옷장 깊숙이 해서 꺼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정희야, 그 집 살 때 서류 잘 챙겨놔라. 사람 일 모른다.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보신 등기부는 한 장짜리였습니다. 갑구만요. 소유자가 누구인지만 적힌 페이지. 그런데 등기부엔 두 번째 장이 있었습니다. 을구,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적힌 페이지요. 저는 그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 내려갔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 채무자 윤정희, 근저당권자 땡땡은행. 채무자가 저였어요. 윤정희, 제 이름이었습니다. 12년 전 이 집을 살 때 일이었어요. 친정아버지가 1억 2천 보태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정희야, 대출은 네 이름으로 받아라. 시댁 식구들 앞에선 집 명의가 남편이어도 빚은 네가 갚는 걸로 해놔. 그래야 나중에 네가 발언권이 생긴다.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대출 1억 2천 제 이름으로요. 게다가 친정 공장 부지를 담보로 추가로 잡혔어요. 친정 아버지가 본인 부지를 담보로 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집 절반은 제 빚으로 산 거였고 그 빚의 담보는 친정 땅이었습니다. 서류를 더 뒤졌어요. 12년 동안 제가 매달 갚아온 대출 상환 내역서. 자동이체로 매달 70만 원씩 12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 없습니다. 다 합치면 1억 원이 넘었어요. 남편 통장이 아니라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맨 밑에 친정아버지가 손으로 직접 쓰신 각서 한 장이 있었어요. 본인 윤땡땡은 사위 김재호가 거주하는 땡땡 아파트의 매입자금 중 1억 2천만 원을 딸 윤정희에게 증여하며 해당 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위 또는 사위 가족의 채무 변제, 사업자금, 기타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 2013년 몇 월 몇 일. 아버지 도장도 찍혀 있었고 친정 식구들 3명이 입에 서명까지 해뒀더라고요.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남기신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서류 잘 챙겨놔라. 사람 일 모른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시댁이 언젠가 이 집을 노릴 거라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흡족한 얼굴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 며느리가 정신 차린 게 보기 좋다. 작은 집 알아보는 건 시누이가 도와줄 거다. 저는 그저 웃었어요. 네,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냐? 이 집 팔면 대출은 누가 갚아요? 시어머니 표정이 잠깐 멈췄어요. 남편도 시누이도 절 봤습니다. 대출? 그건 우리 아들이 갚으면 되지. 그런데 어머니, 그 대출 채무자가 저예요.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 2번째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던지신 그 등기부 한 장짜리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구만 떼서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을구,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 윤정이, 담보로 잡힌 게 우리 친정 공장 부지예요. 시어머니가 안경을 고쳐 쓰셨습니다. 이 집을 팔려면 먼저 대출을 갚아야 해요. 그런데 그 대출 채무자가 저니까 제 동의 없이는 갚을 수도 없고, 갚는다고 해도 담보로 잡힌 친정 땅 처분 권한은 친정 식구들한테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리고요 어머니, 이 집 살 때 친정아버지가 1억 2천만 원 보태주셨는데 그건 어머니가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친정아버지 각서를 꺼냈습니다. 시누이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 돈은 시댁 식구 용도로는 단 한 푼도 못 쓴다고 아버지가 각서까지 써두셨어요. 친정 식구들 3명이 입에 서명했고요. 만약 그 돈으로 산 집을 시누이 사업자금에 쓴다면 친정에서 증여 무효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 2천 시댁이 돌려줘야 돼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게다가 12년 동안 대출금 매달 70만 원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다 합치면 1억 원이 넘어요. 이 집에 제가 들인 돈을 빼면 남편 명의 지분은 한 푼도 안 남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남편은 12년 동안 자기가 그 집을 다 산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매달 자동이체가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확인도 한 번 안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머니 편을 들 때 한 가지는 알고 들었어야지. 이 집은 명의만 당신 거고 돈은 다 내 거였어. 그리고 어머니가 어제 식탁에 등기부 던지실 때 2번째 장이 빠져 있다는 거 당신은 알고 있었어, 몰랐어?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몰랐어. 진짜로 몰랐어, 여보. 몰랐으면 지금부터 알아두세요. 저는 시누이를 봤습니다. 형님, 카페 자금 4천만 원 필요하시다고요? 그거 어머니가 따로 빌려드리세요. 이 집은 못 건드립니다. 시누이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셨습니다. 내가 이 며느리한테 무슨 죄를 지었다고?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이렇게? 저는 가만히 시어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는 안 냈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저한테 나갈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 말 어머니가 다시 가져가세요.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그날 밤 시누이는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4천만 원은 결국 못 받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노후자금에서 일부 빌려드렸다곤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 바도 아니고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친정아버지 각서, 등기부, 12년치 대출 상환 내역서 다 가지고요. 선생님, 이혼하면 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 기여도가 명백하니까 절반 이상은 충분히 인정받으실 겁니다. 게다가 친정 증여금 1억 2천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본인 특유재산이고요. 위자료까지 더하면 사실상 집 한 채는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한테 도장 받으러 가는 날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 진짜 몰랐어. 한 번만. 여보, 당신이 진짜 몰랐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게 더 슬퍼요. 26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이 우리 집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한 번도 안 봤다는 게요. 저는 그날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이혼 소송은 길지 않았어요. 친정아버지 각서와 등기부, 대출 상황 내역서 앞에서 남편 측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위자료, 재산 분할까지 합쳐서 저는 이 집을 가지게 됐습니다. 남편이 나갔어요. 시어머니랑 같이요.
시누이 집인 부산으로 내려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준석이는 군대 가서 다음 달에 제대해요. 제대하면 와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친정 공장 부지의 담보는 풀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살고 계신 그 자리, 이제 누구도 못 건드려요. 52,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안방에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시어머니가 쓰시던 그 큰 방을 이제 제가 써요. 가끔 등기부 등본을 꺼내봅니다. 소유자란에 제 이름 윤정이가 적혀있는 그 페이지를요. 그리고 두 번째 장 을구 근저당권 채무자도 윤정이. 이제는 채무도 다 갚아서 말소 처리됐지만 그 한 줄이 저를 살렸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하신 말씀, 서류 잘 챙겨놔라. 사람 일 모른다. 아버지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